쿠바의 어두운 면은 고대의 아름다움과 멋진 해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북부 카리브해에 위치하고 카리브해, 멕시코만, 대서양으로 둘러싸인 쿠바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섬이며 세계에서 17번째로 큰 섬입니다. 수도인 하바나는 쿠바의 심장일 뿐만 아니라 카리브해 전체의 문화 중심지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그림 같은 도시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매력의 이면에는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온라인 접속의 어려움, 4가지 다른 통화를 다루는 혼란, 기본 식품을 구매하기 위한 데बि카드의 필요성 등 다양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쿠바를 바라보는 시각을 영원히 바꿀 진실을 배울 준비를 하세요. 16. 구식 인터넷. 쿠바의 인터넷 상황은 깊이 숨겨진 현실입니다. 2011해의 정부에 따르면 4명 중 1명만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쿠바인은 공공 핫스팟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드문 경우입니다. 2018년 초에는 인터넷 접속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공 와이파이 장소는 약 500개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쿠바에 약 800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가 있어 인구의 73%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입니다. 인터넷 접속은 주로 아이파이 공원으로 알려진 공공 와이파이 핫스팟과 가정 및 사업 연결을 위한 NUTA 카드로 이루어집니다. 이 선불 카드는 국영통신 회사인 ETCSA에서 판매하지만 종종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됩니다. 인터넷 요금은 시간당 $2이며 월급은 $7에서 $30 사이로 대부분의 쿠바인에게 가정 및 모바일 인터넷은 사치입니다. 국영 상점에서 판매되는 인터넷 사용 가능한 전화는 약 $200에 달하며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USB 드라이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연결 품질도 또 다른 시급한 문제입니다. 2024년 초 기준으로 평균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약 4메가비트이며 고정 인터넷 속도는 약 2메가비트입니다. 이러한 속도는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느리며 최근에 약간의 개선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1100만 주민 중 약 15만 명이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쿠바의 인터넷 부족은 정부 정책과 오랜 미국의 경제 제재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는 쿠바 사용자에 대한 다운로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스카이프와 왓츠앱 같은 앱은 차단되어 있으며 페이스북은 옛 버전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쿠바에 살고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높은 인터넷 비용, 제한된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접근, 느린 연결 속도 중 어떤 것인가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래의 댓글로 알려주세요. 15. 경제 위기와 주로 수입. 쿠바의 경제는 기본 필수품인 식료품과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충격적으로도 쿠바는 식료품과 연료의 최대 70%를 수입해야 합니다. 하바나의 수입을 지탱하던 관광과 설탕 산업은 무너졌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관광 산업이 붕괴되었고 설탕 수확량은 평소의 3분의 2밖에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까지 쿠바는 경제 위기의 5번째 해를 맞이하며 잦은 연료 부족과 정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경제는 미국의 엄격한 제재로 큰 타격을 받아 관광 산업의 회복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농업부 장관인 알 예수스 페레즈는 2023년까지 돼지고기, 쌀, 콩 생산량이 80% 이상 감소했으며 계란 생산량은 반으로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병원은 기본 의료 용품이 부족하여 2019년에 비해 수술이 30% 줄어들었습니다. 필수 약물의 거의 70%가 품절이거나 제한된 공급 상태입니다. 개인 차량이 적은 나라에서 공공교통은 필수적이지만 연료 부족과 부품 부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내 화물 운송은 2019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며 현재는 35%의 용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료가 없으면 쿠바는 멈추고 이는 농업, 서비스, 심지어 관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빈번한 정전은 쿠바인들의 일상적인 고통을 더하며 때로는 정치 관광에도 방해가 됩니다. 쿠바 정부는 우유와 빵과 같은 기본 필수품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해 유엔 세계 식량 프로그램의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절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부족은 외화 부족, 공급망 중단, 국내 농업 부문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2021년의 통화개혁은 쿠바 페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가격을 국제시장에 맞추려 했지만 오히려 폭등하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경제 위기를 심화시켜 쿠바인의 구매력을 급격히 감소시켰습니다. 경제 위기는 쿠바의 수입 능력을 마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프라의 악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을 위해 더 나은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동의하시죠? 14. 인프라 악화. 쿠바의 관광 인프라는 약속에 비해 한참 부족합니다. 경제 위기는 기업을 황폐화시켰고 새 호텔에 막대한 자금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은 세계에서 최악의 수준입니다. 호텔과 레스토랑은 혼란스럽고 필수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관광객들은 파손된 건물들을 보게 되며 주택의 거의 40%가 기준 이하로 평가됩니다. 무너져가는 구조물과 수리 부족은 아픈 현실을 드러냅니다. 수십 년 동안 쿠바인들은 주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소홀, 유산 복원 및 필수 서비스의 부족은 마을을 건강하지 않고 위험하게 만들었으며 치명적인 건물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혁명 이전의 많은 인프라는 현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로와 다리는 움푹 패이고 부서져 교통과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서비스도 문제입니다. 수도 공급 시스템은 노후화되어 있어 상당한 손실과 빈번한 부족을 초래합니다. 전력망은 불안정하며 투자 부족으로 인해 잦은 정전이 발생합니다. 정부 건물, 학교, 병원은 수리가 필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러한 유지보수 부족은 쿠바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13. 열악한 서비스. 쿠바 문화의 느긋한 시간에 대한 태도는 서비스 경험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적인 상호작용이 종종 정시보다 우선시되어 잦은 지연과 긴 대기 시간을 초래합니다. 무역 제한과 경제 제재는 식료품 및 세면 용품과 같은 필수품의 부족을 초래하여 긴 줄과 불만을 야기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는 종종 느리고 따뜻함이 부족하여 방문객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일부 관광지에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전반적으로 무례함이 흔합니다. 여러분은 쿠바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느긋한 속도는 서비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쿠바의 독특하고 매혹적인 교통수단을 포함한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까지 확장됩니다. 12. 쿠바의 교통수단. 쿠바에서는 교통법규가 매우 엄격하여 운전자가 극도로 조심스럽습니다. 그들은 시속 70마일을 거의 초과하지 않으며 마주오는 차량이 보이는 경우 다른 차량, 심지어 마차를 추월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철도 건널목에서는 운전자가 멈춰서 양쪽을 살펴본 후 진행하며 트랙이 비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수 정지를 나타내는 노란 삼각형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몇 초간 멈춰야 합니다. 교통경찰서가 많고 운전자는 자주 문서를 제시해야 하며 이는 조심히 운전하라는 지시를 받을 때도 포함됩니다. 쿠바의 고속도로는 대부분 자동차로 가득 차 있으며 오토바이는 매우 드뭅니다. 시골에서는 마차와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쿠바 도로를 여행할 때 종종 사람들을 히치하이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며 많은 운전자가 그들에게 차를 제공하기 위해 멈춥니다. 이러한 관행은 정부 차량을 나타내는 파란색 번호판을 가진 차량이 히치하이커를 태우는 것을 요구하는 쿠바의 교통법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바나에서는
경찰이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운전자가 같은 경로의 히치하이커에게 차를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공공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버스 정류장은 종종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러나 밀치거나 다투는 일은 없으며 승객들은 도착 순서대로 버스에 탑니다. 버스가 가득 차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쿠바인들에게는 긴급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모든 것이 느긋하고 여유롭게 진행됩니다. 10일, 쿠바인은 매우 영적입니다. 쿠바인들은 성인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는 성 라자로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성 라자로는 지상에 있을 당시 상처로 고통받아 많은 사람들이 그를 피했습니다. 길 잃은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아주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라자로는 찢어진 노란 옷을 입고 넓은 모자를 쓴 남자로 묘사되며 개들과 함께 다니는 모습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쿠바인들은 그의 동상을 집의 한 구석에 두고 매일 잔돈을 그 근처에 두곤 합니다. 12월 17일 성 라자로의 날에 그들은 모은 돈으로 와인, 촛불, 사탕, 담배를 사서 제물을 바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자리 앞에 성 라자로의 사진을 놓습니다. 쿠바인들은 다른 많은 영적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부부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쿠바인들은 고인의 키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끈을 잘라 고인의 관에 넣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고인이 살아있는 파트너를 끌고 가지 않도록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만약 누군가가 말의 똥을 밟는다면 쿠바인들은 이를 행운으로 간주합니다. 말은 쿠바 지방에서 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도로에 말의 똥이 널려 있어 이것이 평생의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쿠바 학생들이 종종 매력을 부리는 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전에 선생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들은 종이 조각에 선생님의 이름을 적어 냉동고에 넣어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매력적인 전통은 다른 곳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쿠바인들은 해외여행을 꿈꿉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새해 전날 그들은 마치 진짜 여행을 가는 것처럼 여행 가방을 꺼내 거리로 나갑니다. 이 믿음은 매우 널리 퍼져 있어 쿠바에서는 새해가 지난 후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방을 들고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드럼을 치며 앞서 나가고 그 뒤를 이어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이 즐겁게 행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쿠바인들의 깊이 있는 영적 관습은 삶의 도전 속에서 위안과 희망을 제공하며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해외로 나서는 그들의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10. 쿠바의 이민 수십 년 동안 쿠바는 자국민의 이민을 심각하게 제한해왔습니다. 해외에 사는 많은 쿠바인들은 고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문서를 갱신하기 위해 엄청난 관료적 장애물과 과도한 수수료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70천 명의 쿠바인이 미국 당국에 의해 불법으로 미국으로 넘어가려다 붙잡혔습니다. 이는 나라의 최악의 경제 위기 동안 발생한 대규모 쿠바 이민 사태입니다. 니카라과에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쿠바인들이 비행기나 배를 타고 니카라과로 가서 인신 밀매 네트워크에 돈을 지불하고 미국으로 밀입국합니다. 이 위험한 여행의 총 비용은 한 사람당 최대 77달러에 이를 수 있지만 쿠바의 평균 월급은 겨우 157달러에 불과합니다.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찾기 위해 쿠바인들은 9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자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이민은 이미 거의 붕괴된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많은 가족들이 분리되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거리의 많은 복고풍 자동차들 쿠바의 가장 매혹적인 비밀 중 하나는 클래식 자동차입니다. 쿠바의 거리를 걸으면 빈티지 자동차들의 모습에 숨이 막힐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동하는 박물관입니다. 이 자동차들 중 대부분은 1950년대 이전에 미국에서 제작되었으며 약 3분의 1은 소련에서 수입된 것입니다. 새로운 모델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쿠바는 2009년부터 주로 경찰, 택시, 렌탈용으로 중국 세단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쿠바인들은 국영 대리점에서 새 차를 구매할 수 있지만 현대적인 차량은 드뭅니다. 쿠바에는 약 6만 대의 클래식 자동차가 있으며 주로 포드와 세보레, 그리고 많은 라다가 있어 미국과 소련의 역사적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빈티지 차량들은 수십 년 동안 세심하게 유지되어 왔으며 원래 부품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정비사들은 그들의 기발한 솜씨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종종 다른 차량의 부품을 사용하거나 맞춤형 솔루션을 만들어 이 자동차들이 계속 운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원래 부품과 즉석에서 만든 부품의 조합은 각 자동차를 독특한 살아있는 역사로 만들어줍니다. 관광객들은 이러한 클래식 자동차의 매력에 끌려 쿠바로 몰려들며 종종 택시나 가이드 투어로 사용됩니다. 이 차량들은 아바나와 같은 도시를 통해 쿠바의 자동차 과거와 사람들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여행을 제공합니다. 혁명 이후 보존된 이 빈티지 자동차들은 쿠바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징적인 자동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8. 쿠바. 피델 카스트로의 이름 사용 금지. 2016년에 쿠바 국회가 놀라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법안은 쿠바 혁명의 아이콘인 피델 카스트로의 이름을 공공건물 명명이나 기념물 건립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개인 숭배를 피하고자 하는 그의 뜻을 존중하여 아바나 정부는 이제 피델 카스트로의 이름을 조직, 광장, 공원, 대로,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이미지를 사용한 기념물, 동상 또는 기념 표지판의 제작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은 문학, 음악, 춤, 예술 작품에서 카스트로의 이미지와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혁명 경력과 관련된 이미지를 공공행사에서 사용하는 것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쿠바에 대해 그들이 결코 알리고 싶지 않은 더 놀라운 사실들을 기대해주세요. 7. 쿠바의 철인이라고 불리는 32살의 레노 토마소는 매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자신의 몸의 망치로 1000번을 때립니다. 이 놀라운 거리 공연자는 2020년에 그가 콘크리트 벽을 주먹과 팔꿈치로 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처음으로 입소문을 탔습니다. 그의 공연은 경이롭고 그는 누군가를 등에 태우고 푸시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의 손목, 주먹, 정강이의 망치로 치게 합니다. 레노는 15살에 이 강도 높은 훈련을 시작했으며 그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특별한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쿠바의 철인 레노 토마손의 놀라운 회복력에서부터 이 나라에서의 코카콜라 금지의 놀라운 역사까지 쿠바는 독특한 문화와 매력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6. 코카콜라 판매는 불법이었습니다. 코카콜라를 좋아하시나요? 그러나 쿠바에서는 이 상징적인 음료가 생각만큼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북한과 함께 쿠바는 거의 60년 동안 코카콜라가 금지된 두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 금지는 2015년에야 해제되었습니다. 대신 인기 있는 현지 청량음료는 투콜라라는 이름으로 캔과 플라스틱 병으로 판매됩니다. 가끔은 멕시코에서 수입된 코카콜라를 판매하는 가게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가격이 2배로 비쌉니다. 흥미롭게도 쿠바에서는 물 한 병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반면 럼은 도시 상점에서 풍부하게 판매됩니다. 5. 배급카드의 사용. 배급카드는 여전히 많은 쿠바인들에게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 카드는 2062년에 미국의 제재 이후 도입되었으며 자유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작은 책자는 매달 350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쿠바인들은 국영 상점에서 쌀, 우유, 빵과 같은 필수품을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각 가구는 인원수에 따라 정해진 양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고기는 배급 카드 없이 시장과 슈퍼마켓에서 쇼핑해야 합니다. 2019년에는 미국 제재로 인해 각 쿠바인이 한 번 방문할 때 단 한 마리의 닭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고기, 비누, 쌀, 콩, 계란, 소시지와 같은 품목을 이 배급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4. 쿠바의 시가. 쿠바의 시가는 고급스러움과 권력의 상징으로 그 품질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각 시가는 대략 2000년대 초부터 이어진 전통을 존중하며 숙련된 롤러들이 정성스럽게 제작한 걸작입니다. 이 전통은 피델 카스트로의 경호원인 반 베네도, 치코 페레즈가 에두아르도 레라의 독특한 시가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카스트로는 이후 레라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을 모아 아바나 예곽의 작은 공장에서 이러한 특별한 시가를 제작하게 하였습니다. 하바노스 브랜드는 이러한 우수성을 대표하며 박스당 수천 달러에 판매됩니다. 각 쿠바 시가는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약 500개의 수작업 단계를 거쳐 최고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하바노스사는 쿠바 시가의 독점 유통업체로 매년 아바나에서 5일간의 시가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는 70개국 이상의 애호가들이 참여하여 코히바, 파르타가스, 호요 데 몬테레, 로메오와 줄리엣과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시식합니다. 방문객들은 피나르 델 리오주의 담배 농장을 견학하고 마스터 롤러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심지어 자신만의 시가를 롤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쿠바의 시가를 한 번이라도 시도해본 적이 있나요?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쿠바 시가의 세심한 제작에서부터 일상 거래를 지배하는 현금 기반 경제까지 쿠바의 독특한 경험은 방문객과 거주자 모두에게 사치와 도전을 제공합니다. 3. 현금만 사용. 쿠바에서는 현금이 왕입니다. 미국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달러는 집에 두고 오세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 통화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ATM도 있지만 거래 수수료와 높은 환율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도착 시 공항에서 돈을 환전하세요. 환율이 가장 좋고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이 지불 혼란. 쿠바에서 어떻게 지불할 수 있나요? 이 일반적인 질문은 섬의 혼란스러운 지불 시스템을 강조합니다. 이 시스템을 탐색하는 것은 단순히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통화와 규칙의 얽힘입니다. 쿠바의 경제는 2021년에 쿠바 페소와 전환 가능한 페소가 통합된 이후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4가지 다른 통화가 존재합니다. 목표는 경제를 간소화하고 예국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가격을 왜곡시켜 혼란을 증가시켰습니다. 위치에 따라 레스토랑, 상점, 서비스, 쿠바 페소, 달러, 유로 또는 2019년에 도입된 가상 통화인 MLC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MLC는 달러를 카드에 적재하여 국영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다시 변환할 수 없습니다. 혼란을 더하는 것은 쿠바 페소가 2가지 공식 환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업용, 다른 하나는 개인용입니다. 또한 비공식적인 거리 환율이 존재하여 $1가 더 많은 페소로 환전됩니다. 쿠바의 지불 시스템은 미로와 같으며 이는 국가가 직면한 더 넓은 경제적 도전을 반영합니다. 쿠바의 복잡한 지불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1. 빈티지 자동차 수리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쿠바의 각 주에는 빈티지 자동차 클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클럽들은 1905년에 캐딜락을 포함하여 가장 오래되고 가장 양호한 자동차를 보존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바나의 역사 사무소에서 관리하며 모든 수리나 부품 교체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그들은 400대 이상의 자동차를 관리하며
매주 일요일 아바나에서 매혹적인 퍼레이드를 개최합니다. 이 클럽에 가입하는 것은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수리나 부품 교체는 공식적인 허가가 필요합니다. 부품을 찾는 것은 힘든 작업입니다. 더 이상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은 길고 노동 집약적입니다. 쿠바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거의 항상 정비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쿠바인들에게 자동차는 귀중한 자산이며 그들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돈을 투자합니다. 많은 자동차는 외관상 빈티지처럼 보이지만 현대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현대적인 엔진은 현대적인 효율성을 위해 현대차, 미쓰비시 또는 도요타와 같은 브랜드에서 공급됩니다. 디젤 엔진은 연료 효율성과 접근 용이성으로 인해 인기가 있습니다. 쿠바의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종종 주요 수입원으로 사용됩니다. 많은 쿠바인들이 자신의 자동차를 대도시 간 여행에 대여하여 하루에 40에서 60달러를 청구하며 이는 한 달에 거의 2,000달러를 벌 수 있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마키나 코코로 알려진 택시를 운전합니다. 이 다채롭고 종종 컨버터블인 빈티지 자동차들은 쿠바의 독특한 매력을 더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글로브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하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